일자리라는 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큰 차이가 없게 사실은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뭘 공약했나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공약이 없어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자는 뭐 우리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약이 거의 없어요. 노동 자체의 공약이 거의 없고 비정규직으로 특화된 공약도 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이제 대선 시절에 각 캠프에 질의한 사항이 있고 다행히 이제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은 좀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답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 일단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기존의 그 국민의힘, 뭐 새누리당 이쪽 진영에서 주장했던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약간 좀 개선된 점, 달라진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뭐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전 고용 의무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수당 뭐 이런 거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뭐 공정 수당 뭐 이런 것이겠죠. 이런 부분에는 동의를 또 뭐 했습니다. 예, 동의는 했어요. 하지만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 원칙은 이제 유보, 세모 이렇게 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는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후보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무리도 있었는데요. 임금이 같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뭐 큰 의미 있겠어요? 이런 말을 저게 이제 그 작년 9월달에 안동대학교 여기서 이제 그 대학생들과 청년들 만나러 간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하필 또 청년들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 윤석열 시대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규직과 임시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수습 기간 뭐 3개월 임시직, 그리고 이제 정규직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한 용어가 만들어지고 한 것은 이제 역시 IMF 외환 이후에 이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지금 뭐 비정규직 사실 1,000만, 1,500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사실 파트타임 알바 노동자 다 포함하면은 사실 1,500만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2,500만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이제 김정은 정부가 세계화 93년에 취임해가지고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OECD 조기 가입을 했어요. 선진국이었는데 그 OECD 조기 가입의 조건이 노동시장 유연화했어요. 1996년에. 그래서 이제 OECD에 조건부 가입을 하고 정리해고 제도를 강행 통과시켰는데 그 날치기 통과가 됐고 민주노총이 이제 96년 말 97년 초 총파업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뭐 그렇게 저진했지만 바로 그해 말에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달러를 확 빼면서 한국 경제가 주저앉게 됐고 그래서 달러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IMF 긴축 프로그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리해고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가 이제 2006년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양산됐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합법화하고 보호를 하자.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96년에 OECD 가입해서 정리해고를 조건을 받아들인 거고 2006년에 비정규직 확산됐는데 비정규직을 그대로 이제 인정하는 어차피 비정규직은 뭐 정규직화 불가능한 시대니까 보호를 해주자. 그래서 2년 지나면 이제 무기계약직 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최근 기사에도 보면 뭐 경비 노동자가 2년 동안 5번 계약이 됐잖아요. 그래서 쪼개기 계약. 요즘 국회도 뭐 쪼개기 국회를 하는데 쪼개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안 되도록 해서 무기계약직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뭐 대부분 1년 단기 계약이 되는 거고 그 연말이 되면은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1,000만 명이 해고된다. 한국에서는
정리하고 투쟁하는 사람, 정규직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 투쟁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가 이제 네네네. 예, 언론에 나오지만 소리 소문 없이 1,000만 명이 연말이 되면 계약이 해지돼요. 이제 정리해고 당하고 다시 근로계약서에 갑이 요구하는 대로 의뢰인 노동자가 사인을 하고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윤석열 뭐 당선자는 뭐 노동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뭐 주변에 다 비정규직이니까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뭐 차별 뭐 임금만 똑같이 받으면 그게 뭐 문제가 있나? 너무나 다수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다수니까 그게 이제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다 비정규직인데 뭐 다 비정규직인데 그게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인식해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그런 인식 속에서 지금 이제 비정규직 정책을 펴는 건데 그 보니까 아무튼 요새 이제 그 MB 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사람들이 그 윤석열 주변에 많잖아요, 당선자 주변에. MB 때 좀 제일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100만 실업 대란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노동부 장관이 막 그런 거 공포를 조장하면서 했는데 그 100만 실업 대란설이 앞서 허 위원장님이 이제 비정규직의 역사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 이게 이제 2년까지 하면 이제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이런 법인데 아무튼 2년째 될 때 100만 명 실업 대란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기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이 아니라 더 늘려야 된다. 라는 주장을 MB 때 했었죠. 근데 실제로 그 기간이 됐는데 100만 실업 대란은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안 하면서 뭐 좀 문제가 됐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도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는데 어떤 최우선적인 이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명박 때 노동 정책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아무튼 그 사람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아무튼 윤석열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뭐 아무튼 이것이 더 불안정하게 더 늘어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들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적이 이제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자는 뭐 본인이 이제 최고의 이제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자기 주변에 보면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들 전문가들이 다 비정규직인 거예요. 비정규직이고 프리랜서들이고 능력이 있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다수의 비정규직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다수의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밀착해가지고 그것을 느껴도 보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당선자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비정규직들 중에서 좀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되고요. 예. 다만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약속이 답변을 했습니다. 공약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약속한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게 잘 안 돼 왔는데 어쨌든 약속했다면 윤석열 정부도 이런 걸 지켜라라는 것은 이후에 계속 또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요.